2시간 전에 마감한, 아니지, 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세션 마감하자마자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운전을 해서 집에 갈 힘도 대리를 부를 힘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바로 사무실에서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제가 다녔던 이 프랍 회사에서도 이 수면실이랑 침대가 있었고요. 또 증권회사라든지 카펫, 바닥, 소파 할 거 없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쓰러져서 자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잖아요. 한 30분만 자더라도 머리가 확 개운해져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영상을 찍을 때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는 물론 그냥 옆으로 기어가는 것도 간신해갖고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늦어진 거 좀 양해 구하고요.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또 놀라운 것도 많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리뷰 좀 생생하게 보는 거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 갭다운을 하고 여러 차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흐름이 뭐랄까, 이 코스피 3천을 깨면 누가 던졌을 때 난 받을 거야 라는 대기 매수세는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반면 먼저 땡기겠다 이런 모습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과 긴장이 어떤 균형이 처음 1시간 동안은 있었는데 10시에 시장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 철벽 지지로 여겼던 406선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을 깬 주체가 외국인이 현물 손절매 그리고 미니 선물 매도였을 뿐 힘이 실렸고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요즘에 또 우리 시장은 홍콩 시장 많이 따라다니죠. 홍콩 시장이 열리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11시 10분까지는, 11시 30분까지는 비차익 매도도 제법 나오고 또 외국인 미니 선물 매도도 계속 들어오고 해서 시장이 위쪽이 막혀 있는 듯 했는데요. 문제는 그 뒤입니다. 홍콩이 워낙 강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니까 11시 47분부터 우리 시장도 위쪽으로 열리게 되었죠. 결국 시세는 위로 뻗어서 제법 큰 반등을 줬어요. 근데 이건 그냥 대충 본 것이고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오늘 기관들이 아침에 아주 대놓고 풋을 매도하더라고요. 와, 정말 징하게 풋 매도를 하는데요. 물론 이 법물을 결국 박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박스를 하향 돌파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 법물은 결국에는 박스장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옵션을 매도한 평균 단가가 되게 좋고 그리고 해지를 하는데 큰 비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갭으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지를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보물은 변동성이 하락 추세였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잔존일 감안한다면 지금 충분히 나온 이익이 난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품매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을 다 보면 이 그동안 강하게 달리던 것들이 밀린 거예요. 예를 들면 홍콩 시장도 막 최근에 급등을 해서 따가지면 밀린 거고 또 코스피도 좀 밀렸고 또 나스닥도, 그러니까 S&P나 다우는 별로 안 밀렸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시장 기관들이 이 하방을 단단히 틀어막은 것 같아요. 초반 1시간 동안 지수가 여러 차례 아래쪽을 트라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품매도를 치니까 이 풋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반등한데 품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놓고 품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야, 참 아무튼 이렇게 품매도를 치는 것은 아래쪽을 틀어막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개인들이 시장이 하단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슨 논리냐면요. 개인이 이번 물에 그 시장이 올라오면 주식을 팔고 또 시장이 내려오면 주식을 사고 또 마찬가지로 올라오면 인버스 사고 갭다운에서 내려오면 인버스를 이익 실현으로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갭다운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인버스를 팔겠죠? 그러면 인버스를 파는 것을 받아주는 그 인버스를 사주는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지로 풋옵션을 매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옵션 시장에서 그 개인이 이렇게 그 외국인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또. 그 기관이 품매도를 한 것은
개인이 시장이 갭다운이 나와서 인버스를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지로 품매도를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품매도도 개인이 만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정말 이 대차게 풋을 매도해서 좀 질려버릴 정도였어요. 특히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그렇게 약했는데 나스닥 중심으로 또 마이너스 1%대 하락까지 했거든요. 물론 장중에 홍콩 세션 반등하니까 나름 반등을 한 듯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훨씬 매도가 강했어요. 물론 그때 줍줍 하셔갖고 플러스권에서 청산하신 분들은 나이스 했겠죠? 근데 다시 코스피로 돌아가서 오후에는 또 뭐 했냐? 콜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오전 11시 40분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콜을 너무 많이 팔아치우니까 이 외곽의 옵션들은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렇게 오후 1시 30분에 위쪽으로 살짝 슈팅을 주고 나서는 와, 이놈들이 이 콜값을 죽이려고 선물 호가를 누르면서 이 프로그램 매도까지 동원해서 시장을 눌렀어요. 야, 이거 오바 아니냐? 뭘 옵션을 죽이려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동원한다고 그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장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따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의 생생한 마켓 리뷰라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걸 누가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런 게 시장에 보이니까요. 뭐 아마 풀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어쨌든 원래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콜옵션이 간마를 살리느냐 아니면 간마를 죽이면서 올라갔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잔존일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간마를 죽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옛날 같은 경우 시장에서 한 1, 2포인트 정도, 2포인트도 아니야. 한 1포인트 정도는 선물 시장으로 간마를 조절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콜매도 잔뜩 해놓고서는 선물로 시장을 쫙 눌러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요즘에 한 변동성이 높으니까 3포인트 정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리 현물 시장이 좋고 뭐 그래도 선물 시장 플레이어랑 옵션 시장 플레이어가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포인트 정도는. 하여튼 이 413포인트에 근접하던 선물은 이유 없이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현물 시장은 굉장히 강한 편이었거든요. 물론 초반에 개인 매수가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반등을 하니까 매수 압력은 약해졌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던 걸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물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선물 시장에서 임의로 시장 조작을 해갖고 시장을 눌러서 지수를 410선까지 밀어냈습니다. 근데 410선까지 밀리고 나서도 시장을 여러 차례 누리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또 매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오후 2시 30분에 선물 이 숏돌이들이 시장을 다시 다 위로 돌려놨고요. 그렇게 3포인트를 다시 땡기더니 콜을 살려서 다시 413포인트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후 3시 들으니까 또 이제 콜옵션을 확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이번 물도 확실히 양매도 대승이구나. 품매수자들 뭐 오바를 내서 뭐 잠깐 챙기시는 것들 그거 외에는 뭐 추세로 품매수는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젠 그 품매수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존 채널 즉 425에서 405포인트 내에서 이번 물이 거의 다 움직였죠. 고가는 낮아지고 저가도 낮아지는 이른바 하향 채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 정말 강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유럽도 나쁘지 않다. 다만 나스닥만 약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스닥 이야기는 이따 미국 세션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로써 우리 시장도 나름 중요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요 이평선들 그러니까 61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또 저 아래 121선은 기간 조정을 해야만 이제 만날 것 같긴 한데 이런 에너지가 한두 달 정도 더 모이면 한 달 정도만 더 모이면 430선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야,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거를 뭐 전략 같은 거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매물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저는 외국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위를 돌파하는 일은. 그래서 그 점은 글로벌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후반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코스피 시장 요약을 하면 개인이 매수세도 강했지만 시장 자체를 누르려는 힘도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가 외부에서 생기면 이제 우리 시장도 오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마지막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들어갑니다. 유럽 세션은 아시아 세션이 나름 올라오고 있으면서
전일 바닥권으로 떨어졌던 유럽 지수 선물도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오후 4시 이 독일 1월 공장 주문이 컨센서스 1.9% 증가인 게 전년 대비 2.5% 증가가 나오면서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잠깐 지수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때 시장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지수 선물 오르려는 시도는 뭐 당연한 거지만 유로화가 확 눌렸거든요. 독일 국채도 눌리고요. 그래서 좀 더 시장을 잘 짚어보면 이 지표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온통 미국 그 논팜 페이롤에 맞춰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미국 프리마켓이 시작됐는데 현물 호가들이 박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지수 선물도 쑥쑥 빠지기 시작했고요. 유럽 본장 시작되면서 정말 이유 없이 그 독일에서 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다만 이 유럽의 선물 매도도 유럽 자체 펀더멘털 문제가 있어서 눌렸다기보다는 이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알고리즘 매매의 영향으로 시장이 눌렸던 것 같아요. 결국 오후 5시 35분에 장중 저점 13,860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 누를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눌렀다기보다는 그냥 알고리즘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눌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점을 향해 갈 때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 매도가 아니라 실제 매도인 경우에는 저점으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증가를 해요. 왜냐? 받침내들도 만만치 않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바닥을 찍고 나서는 순식간에 보합을 회복했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참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의 가장 큰 이벤트인 밤 10시 30분에 그 미국 논팜 페이롤 이걸 앞두고 시장이 어떤 베팅을 했는지 좀 관찰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유럽 증시는 논팜에 대한 우려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커머디티도 그랬던 게 뭐 기름이야 오페 플러스 회의 끝나고 주말이라 커버링이 계속 이어져서 뭐 끝까지 올랐으니까 논외로 하고 구리 같은 것도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바닥 찍었다고 인식한 롱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반등이 이어졌죠. 골드도 기본적으로 신규 매수는 아니더라도 신규 매도는 없었어요. 그 누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만 특히 망할 이 미국 장기 채권만 숏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숏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스탑로스를 유발시키려는 그런 트레이딩 모습이었죠. 사실 이거 보고 그래 이거야말로 오늘 채권 바이 더 딥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장은 한 발 더 나가죠. 이 논팜은 대박 잘 나왔어요. 사실 지난달 텍사스 한파 이슈로 뭐 좀 흠집이 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업률도 6.2%로 줄었고 고용지수도 뭐 37만 9천 아주 그냥 울트라 서프라이즈였죠. 사실 이게 채권 이슈만 아니라면 지수는 바로 그냥 떡상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 좀 움직였다. 뭐 보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플러스 움직이는데 이런 지표가 잘 나왔다 하면 이 정도 사이즈로 잘 나오면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표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냥 0.8%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나서 절대 매도 치면 안 되고 계속 올라요. 그냥 장마감 때까지 그래서 1.2%에서 1.8% 오르는 게 정상인 정도로 오늘 굉장히 서프라이즈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채권에 온통 눈이 쏠려 있으니까 지표 발표하고 바로 금리가 튀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작전이었다고 보는 게 딱 이 스탑로스를 터뜨리고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정말 전형적인 셀드 뉴스죠. 거래량 와장창 터지면서 숏이 나왔는데 실수요자들은 여기서 기다리면서 채권을 대량 매수를 합니다. 결국 이 채권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유럽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지수 선물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반면 통화 시장은 유로화를 필두로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어요. 유로화를 비롯해서 달러 바스켓들이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또 매도가 쌓이죠. 근데 이거는 유럽에 문제가 있거나 뭐 기타 뭐 비달러 통화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논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달러 강세를 베팅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논팜 발표 이후에 유로화도 뭐 강한 눌림이 있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락을 면치 못해요. 근데 이거는 유럽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좋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의 지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빠르게 채널 상단으로 올라와 있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달러가 추가로 막 올라오려면 미국만이 펀더멘털이 계속 강세가 되는 것도 좋지만 비달러 국가들이 펀더멘털 훼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코로나에서 다 회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계속 막 치고 올라오기보다는 달러도 이제 좀 쉬어가고 박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안정이다.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오늘 미국 세션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그것도 뭐랄까? 왜 뭐 운명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테크 섹터에 쌓아뒀던 이 숏돌이 군단들이 고지가 눈앞에 있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어마어마한 숏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파티에 있던 로빈후드 기밀을 포함해서 이 롱도리들은 뭐 누군가는 눈물이 스탑로스를 쳐맞고 전사하고 또 누군가는 영혼을 끌어서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죠. 장시작 전 놈팜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일단 지수는 1%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장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매도에 맞서 매수세도 어마어마하게 달려듭니다. 근데 참 사실상 이 처음에 보합 올 때까지만 해도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보합 이후에 밀린 게 진짜 무서웠던 겁니다. 나스닥 파워미터가 마이너스 90에 갔다가 바로 뭐 플러스 60 뭐 이렇게 2, 3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정말 놀라웠죠. 일부에서는 이 ARKK를 포함한 이 상당수의 이 테크 버블과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 30% 가량 밀려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밀면 이 마진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스탑로스를 맞게 되기 때문에 숏도레들이 그냥 오늘 총공격을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 트레이딩 하면서 관찰했을 때 이번만큼은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밤 12시 이후의 흐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롱도리들이 방어선을 짰던 곳이 나스닥 12,380선, 그러니까 미국 논팜 발표 나오면서 전산장에서 언더를 찍었던 자리였죠. 근데 거기를 이제 0시에 거기까지 0시에 그렇게 밀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엄청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등 잠깐 나왔다가 바로 숏이 아주 강한 공격을 하죠. 특히 테슬라를 좀 강하게 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숏돈이들이 한 번 더 양보를 합니다. 12,320선. 그러니까 이게 최근 전산장에서 기록한 저점권과 그리고 전일에 기록한 저점권이죠. 여기를 이제 2차 방어선으로 삼고 거기서부터는 아이고 제가 입에 구멍이 나 있어갖고 지금 구내음인데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를 이제 12,320선 거기를 이제 2차 방어선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스닥 파워미터가 진짜 엄청나게 춤을 추도록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마이너스였지만 다우는 그래도 약보합권까지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채권도 많이 반등을 한 상태라서 이게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오늘은 숏도리들과 롱도리들이 일전을 벌여서 이런 난리가 난 것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1시에 숏도리들이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1시부터 1시 28분까지 내릴 때 이 참 슬펐던 게 시장이 항복을 한 시점은 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 12,250포인트, 유럽 마감 15분을 남겨놓은 새벽 1시 15분이죠. 그때 이미 롱도리들이 손절을 합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고 나서도 숏도리들이 아마 뭐 일부는 추세 추종 로직이겠죠. 그들은 이제 상대방이 항복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전을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무시를 한 건지 계속 돌격 앞으로 하면서 숏을 더 밀었습니다. 근데 막 숏 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지 하면서 뭐 갑자기 숏을 걷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유럽 마감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현물 커버링도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에 가득 찼던 숏도리들이 뒤통수를 응징해 대기 시작하죠. 결국 종가 고가 다름없는 강한 반등이 일어났고요. 나스닥이 121선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소한 다음 주에는 오늘 기록한 저점은 못 깰 것 같아요. 이제 나스닥은 밀리면 매수라는 강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봐요. 대신 이제 오늘 양봉을 맞는 것이 현물 커버링에 대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저는 커버링은 나스닥 13,000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주위 상황들 보면서 좀 대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일단 숏은 끝난 것 같다. 그러나 롱을 풀로 잡지는 말고 만약에 정말 많이 잡고 싶으면 12,380선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담자.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반등을 따라가도 된다. 적극적으로 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하락을 했죠. 이 캐시 여사님 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550를 깼는데 아주 그냥 역대급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이 저가격을 깨려고 하면 이제는 최소한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깨기보다는 저는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어차피 이제 S&P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덱스 퍼포머의 역할을 할 테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아웃퍼포머가 되든 언더퍼포머가 되든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테슬라 주주들이 이제 굳이 해지를 하고 싶다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직접 해지를 해도 되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이 미국 주식 옵션 거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S&P 옵션으로 해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모든 섹터가 오늘 강한 양봉을 냈으므로 특히 찍어 말할 건 없는데 제가 기름 주식 이야기했던 게 엑소모빌가 40달러대 롱 잡자는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60달러 넘겼습니다. 뿌듯하네요. 뭐 자기 자랑 해봤자 의미는 없지만 테슬라가 제가 710달러대 숏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 참 나름 훈훈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 기준을 정해서 관찰하는 거에 참 도움이 됩니다. 자, 만약에 테슬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랑 S&P의 30분봉을 하루 이틀만 보는 게 아니라 6개월치를 길게 늘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니터를 큰 걸 갖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하루에 몇 퍼센트 차이 났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자잘한 장중수세 뭐 1분 이런 건 비관계 의미 없지만 30분 차트를 한 6개월치 거의 뭐 150거래일 정도 되죠. 근데 이거를 비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이 기준되는 시장 뭐 S&P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시장에서 얼마나 아웃퍼폼하고 있는지 또는 언더퍼폼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켓퍼폼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힌트 드리면 이 아웃퍼폼할 때의 트리거가 무엇인지를 거기 코멘트를 해두세요. 그렇게 이벤트들을 뭐 파지티브랑 네거티브로 나눠갖고 시계열로 분석하면 이벤트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전과 후의 관계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반응 같은 것도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스토리가 한눈에 쫙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인덱스 아웃퍼포먼지, 아웃퍼포먼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러면 숏을 할지 롱을 해야 될지 롱텀 뷰를 갖게 되거든요. 뭐 이 정도야 이 기관 트레이더 출신들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그런 분들은 다 하고 계시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개별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눈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컨셉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다음 주 전략 이야기해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나스닥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기엔 좀 약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전쟁에서 확인된 게 숏돌이들이 1차 코이들이 반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위로는 얼마나 열려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기 회복은 기정사실이고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우나 S&P는 반드시 신고가를 경신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S&P는 이번 만기 혹은 그 이후에 또 상승이 더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산시장이 버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번 털어먹어야 진짜 버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털린 것 같아요. 나스닥이. 그래서 아직은 미국 버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버블은 과거에 이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6,600포인트 간 게 버블이죠. 단순히 바닥에서 뭐 10배가 올랐다 뭐 이런 거에서 버블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아주 좋은 조정이 나온 거라 보고요. 시장이 커버링 나온 이후에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을 시도할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13,000포인트까지는 아주 빠른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쨌든 개인 매도 물량을 이기고 올라갈 그 캐털리스트가 필요한데 망할 연기금은 오늘도 1,900억 주식을 팔았어요. 기관은 힘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올려주길 바랐는데 우리 시장 펀더멘털 아주 좋고요. 또 어제 스탁스도 7% 넘는 강한 커버링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420선을 거기까지는 아주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박스 안으로 들어온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해 가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개인이 매도 공세를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 420선 이상에서 마감이 됐는데 420에 가는 동안 개인이 생각보다 주식을 매도 얼마 안 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날 밤 또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장 반응이 잘 중요해요. 405에서 425 박스 구간에서 개인이 한 20조 넘게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425 위로 가는데 주식 매도가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개인이 그 물량을 그대로 잠겨놓은 채 이익을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게 다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개인은 큰 손실을 보았다가 본전이 되면 물량을 줄이려는 습성이 있죠.
또 이번 한 달 동안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425선 위로 올라갔을 때 물론 뭐 여태까지 쌓은 물량들 20조 넘는 물량을 하루에 쏟아붓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425선 위로 올라가서 고가에서 횡보 과정 거칠 때 그 물량을 누가 갖고 왔냐, 그리고 실제로 손바뀜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개인 매수 물량이 그대로 잠겨서 425선 이상을 올라간다. 그래서 개인이 이 구간에서 한 22억, 20조 넘는 주식을 샀는데 그게 그대로 잠겼다? 그러면 저는 한국 자산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아주 축복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은 일단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저는 아래쪽은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위로 올라간 것에 대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틀간 주식 신규 매수를 신규 매수 금지를 외쳤던 부분은 전 이제 멈춥니다. 다시 롱을 싸가도 될 텐데 해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외과 콜매도는 차월물로 달긴 하는데 조금 고민이에요. 많이 해지 안 할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품매수나 인버스는 안 할 거고요. 어쩌면 한 달 이내로 위쪽을 좀 하여튼 위로 봅니다. 이제는. 네. 오늘 새벽 마치고 바로 장 마치고 영상 올렸어야 되는데 12시간 넘었죠. 죄송하고요. 옛날에 모시던 그 이사님이 노안이 오셨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일입니다. 젊은 게 좋은데 이 젊으면 능력이 없고 이게 다 자연 이치지만 아무튼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해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참, 제가 이 뒷광고는 아니고요. 돈 받고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유튜브에 그 진오비 산부인과라고 있어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그분에 대한 KBS 다큐멘터리가 떠서 지금 보게 됐는데 참 훈훈하더라고요. 저희 가치관과 비슷한 분을 알게 돼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분은 이 자연분만에 대한 소신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자녀분들이 출산을 할 일이 있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쉐린이 인사도 좀 들어봐야죠. 쉐린. 캐시 우드 여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 좀 걱정하세요. 입안은 헐어갖고 바람도 잘 안 되는데 그래갖고 유튜브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주말에 푹 잡시다. 아이구야, 내도 그러고 싶다.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주식 롱돌이들한테 좋은 소식 있길 바래요. 안녕.